이야기는 황량하고 얼어붙은 풍경 속에서 각성의 도래로 변화된 세상에서 시작되며 강력한 개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고대 유적지가 있는 최상위 등급의 던전에서 발생한 죽음이었습니다. 플래닛 에저에 처음 등장한 이 던전은 수십 년 동안 정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으며 입구에는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주인들의 해골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명이라는 전사가 치열한 전투 끝에 홀로 죽음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던전의 신티어 몬스터를 처치한 후 승리했지만 지친 상태로 출구에서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한때 동맹이었던 사람들에게 매복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포위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적대적입니다. 한 사람은 조롱하듯 수명에게 저항을 멈추고 방금 얻은 신성한 유물을 넘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의 운명이 확정되었다고 선언하며 그를 인류의 영웅이라고 비꼬고 항복하면 빠른 죽음을 약속했습니다. 수민군 몸에 힘이 넘치며 그들의 계획을 이해했고 그들이 강력한 유물을 훔치기 위해 지하실을 치우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처음부터 그들의 계획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역자들 사이에서 금발의 남자 자웅탕이 앞으로 나서서 검을 뽑았고 검은 푸른 번개로 펄럭였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전 친구와 대면하여 신성한 유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수밍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제안하며 과거 우정에 호소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자웅탕은 자신의 불타는 붉은 검을 들고 수밍이 남긴 작은 힘을 그냥 파괴하겠다고 자랑했습니다. 수밍은 자신의 실명을 한탄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남자들을 형제처럼 대하며 수년 동안 그들과 함께 싸웠고 그들의 독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쓰라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내려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무기를 들어올려 신성한 유물에서 빨간색과 보라색 에너지를 대량으로 분출하여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수명은 도전적으로 서서 옛 동료들에게 도전하며 만약 그들이 도의 도전 반지를 원한다면 그것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 중 누구도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의심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는 그의 옛 동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웅당의 부하 중 한 명이 조급해져서 무리에게 빨리 수명을 죽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중민군 수밍이 유물을 휘두르는 동안 무모함에 대해 경고하며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대치 상황이 계속되자 새로운 인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수밍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핑크색 머리의 여자 샤오만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꼭 껴안으며 누군가가 그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해서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밍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모든 것이 괜찮고 적들이 자신에게 맞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자신을 추적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용통은 일부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수민근 등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샤오 남자는 그의 행방을 밝힌 사람이 그녀라고 속삭이며 그를 찔렀습니다. 충격을 받은 수민근, 단검을 든 손에 붉은 마법의 원이 빛나자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장 건너편에서 자옹탕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마지막 촉매제가 마련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 그는 수감 조직의 활성화를 명령했습니다. 즉시 하늘 위에 거대한 붉은 신호가 나타나 상처에서 그를 가둡니다. 빛나는 붉은 사슬이 그의 몸을 감싸고 그의 에너지를 억제했습니다. 그는 저주 자국이 렌 샤오만의 것임을 알아차렸고 그녀가 오랫동안 그의 배신을 음모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옹탕이 걸어와 자오만 옆에 서서 그녀에게 팔을 감쌌습니다. 그는 감옥 편성이 자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이며 권력을 빼앗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롱하며 설명했습니다. 샤오맨은 그녀가 오직 자옹탕과 함께 있을 뿐이라고 잔인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수밍에게 자신의 유일한 목적이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냉정하게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희귀한 구성급 재능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가 신성한 유물을 얻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부서지고 배신당했습니다. 수명은 무릎을 꿇고 분노와 고통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며
수명을 결박하고 무력하게 만들었고, 자옹탕은 부하들에게 그를 죽이고 유물을 압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빛나고 공격할 준비가 된 채 앞으로 돌진했지만 막 그에게 도달하려는 순간 땅이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해골손이 터져 나왔고, 이어서 공격자들을 가로채는 해골 전사들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방패, 수밍은 충격을 받은 채 누가 그를 도와주었는지 궁금해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구조자는 연보라색 머리에 후드가 달린 망토를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수밍은 그녀를 네크로맨서 좌우로 인식하고 강력한 지팡이를 들고 무리와 적 사이에 상륙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악당들이 유물을 얻는 것을 막기로 결심한 자옹탕은 그녀가 도착하자 비웃으며 다른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고수들이 자신의 편에 서 있는 상황에서 대제조차도 수명을 구할 수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이제 그의 부하들은 구울들과 충돌했습니다. 언데드 소환, 화가 난 지옹통은 지아우에게 직접 돌진하며 길을 막는 사람은 누구나 죽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아우가 싸울 때 지아옹당의 부하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옆구리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그것은 희미했습니다. 경고는 주의를 분산시켰고 그녀는 지옹통이 문을 닫자마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번개 모양의 무기를 그녀에게 휘두르며 반 친구에게 자신의 행동을 저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수밍은 여전히 갇혀 있었고 공포에 질려 그녀의 이름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아와 관련된 공격이 무력해지자 중통은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수밍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걱정이 잘못되었고 이제 그가 죽을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빛나는 파란색 칼날을 수밍의 가슴 깊숙이 꽂았습니다. 몸을 기울인 자옹탕은 유물을 넘겨줄 마지막 잔인한 선택을 제안했고 그는 자신의 한심한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밍은 마지막으로 마법의 사슬을 붙잡고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와 배신자들을 순수한 증오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절대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무서운 빨간색과 검은색 에너지가 쌓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망적인 도박에서 수밍근 자멸 능력, 신티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전멸 폭발, 그의 몸에서 대격변 폭발이 일어나 자옹탕과 렌샤오만이 놀라서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 여파로 전장은 조용해졌고 수밍은 치명상을 입고 속삭이는 소녀의 이름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옆으로 기어가 그녀의 다친 몸을 감싸 안고 후회로 가득 찬 채 그가 여러 번 그녀를 실망시켰는데 왜 그녀가 그를 찾아왔는지 물었습니다. 희미하고 평화로운 미소를 띤 지아오는 그의 얼굴을 만지기 위해 손을 뻗어 만약 이것이 그들의 끝이라면 그의 삶이 사라졌으니 함께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밍은 마침내 힘이 솟구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검은 구체화되어 눈앞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적들이 자오의 시신을 가까이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한 선언이었고 신을 죽인 수명은 엄숙한 맹세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태어나면 렌샤오만과 자옹탕을 사냥하여 그들을 산산조각 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배신자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지옹탕의 얼굴에 충격을 받은 깨달음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수밍의 절박한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신성한 유물을 죽음으로 가져가 죽음의 소굴의 심연으로 끌고 가서 절대 가질 수 없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맹세한 대로 무리지어 그들에게 신성한 유물을 원한다면 와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절벽에서 뛰어내려 지아우를 붙잡고 아래의 혼란스러운 에너지에 빠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도의 도전의 반지가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빛으로 빛났습니다. 세상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밍의 손이 마침내 생명이 떠난 것처럼 절뚝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나락에 빠진 것이 아니라 맑고 푸른 하늘과 익숙한 학교 건물을 올려다보며 당황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이크 너머로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 아나운서가 SH1 징퍼스트 아카데미에서 197번째 각성식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왕창이라는 학생이 성공적으로 깨어났지만
그의 새로운 수업은 비전투 생활 방식 수업인 엔찬터였습니다. 이제 어린 학생인 수밍은 10대들 사이에 서 있었는데 올해 학교의 운이 나빠 보인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각성식이라는 말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시간 여행을 했다는 사실에 완전히 충격을 받아 익숙한 감정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각성식 날 다시 18살이 되었습니다. 수민근 학생들 사이에 서서 그날의 기억이 완벽하게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뚱뚱하다고 불렸던 왕창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왕창도 전생에 마법사가 되었다고 회상하며 이것이 자신의 기억을 더 깊이 시험하는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줄에 서 있는 학생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송양이 이성전사가 될 것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천우의 각성은 실패하고 노래리는 전투 마법사가 될 것입니다. 사건들은 그가 기억하는 대로 정확히 전개되었습니다. 송양은 전사로서 성공적인 각성을 축하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각성에 실패한 천유가 실망하여 울었고 송리는 전투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그의 기억과 일치할 때마다 무언가 의심스러운 점은 지워졌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그의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빠르게 격렬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자옹탕과 렌 샤오만에 의해 배신당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두 번째 기회가 하늘이 준 선물임에 틀림없다고 느꼈고 그에게 과거를 다시 쓰고 후회를 갚을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무대 위 군중들의 숨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젊은 버전의 자옹탕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보라색 아우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지옹탕이 강력한 발성 타고난 특성을 가진 희귀한 숨겨진 전투급 악마 인형 전사를 깨웠다고 신나게 선언했습니다. 학생들은 명망 높은 자옹 가문의 젊은 스승에게서 그런 강력한 각성이 기대된다고 말하며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승민은 차갑고 불타는 증오로 미래의 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나운서가 학교의 새로운 천재성을 축하하는 동안 수민근 어깨를 두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교복을 입은 젊고 건강한 소녀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놀란 표정을 보고 그녀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압도된 그는 재빨리 마음을 가다듬으며 미리 축하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녀를 축하하는지 묻는 지아우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의 품에서 죽어가는 그녀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서 번쩍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진심 어린 부드러운 미소가 맺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며 곧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안도감으로 가득 찬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아나운서가 다음 학생인 자오를 불렀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무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푸른 에너지로 갈라지는 커다란 고대 유물인 천상의 비석에 손을 얹었습니다. 돌이 그녀를 집어삼키면서 엄청난 힘이 솟구쳤습니다. 충격으로 가득 찬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지아우가 강력한 7성급 네크로맨서를 깨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깜짝 놀라며 믿기지 않아 윙윙거렸고 수밍은 모든 것이 자신이 예측한 대로 정확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차분하고 잘 알고 있는 미소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차례였습니다. 아나운서는 무대를 향해 걸어가면서 수밍을 불렀고 지아오는 그에게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낙관적이지 않았고 특히 수밍과 같은 고에게는 세 번째 숨겨진 계층이 등장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런 다음 컨텍스트를 제공하도록 전환합니다. 수십 년 전 강력한 각성자들이 지배했던 드래곤 네이션 내의 행성 아주레입니다. 각성의 도래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18세가 되면 깨어있는 사람 중 한 명이 되기 위한 의식에 참여합니다. 이 개인들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현실을 왜곡하고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끝없는 도전에 직면해야 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며
사악한 짐승들과 맞서고 무섭고 괴물 같은 던전을 탐험해야 합니다. 수명은 천상의 비석을 향해 걸으며 자신의 전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고아로서 생계와 장학금에 의존해 왔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각성식 날, 그는 하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엄한 현상이 내려왔고 그는 놀랍도록 희귀한 9개의 별을 타고난 속성과 함께 신의 슬레이어로 알려진 전설적인 계급을 깨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생의 무대에 오른 그는 운명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각성 유물을 향해 손을 내밀며 오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가 그랬던 것처럼 보라색과 분홍색 에너지의 거대한 분출이 일어나 하늘의 놀라운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아나운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놀라운 급증이 구성급 이상의 천재의 탄생을 의미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지아우와 다른 학생들도 똑같이 놀랐습니다. 수밍은 자신의 원래 각성에서 익숙한 룬의 물결을 느낄 준비를 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가슴에 빛나는 푸른 징조가 나타났고 그로부터 도의 반지와 함께 죽은 신성한 유물이 도전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반지가 어떻게든 자신과 함께 시간 여행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것을 처리하기도 전에 또 다른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몸에 이상한 감각이 퍼지면서 홀로그램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시스템 알림에 따르면 궁극적인 신 슬레이어 클래스 시스템이 그에게 성공적으로 결속되어 있다고 선언되었습니다. 그 후 시스템이 그에게 새로운 계급을 부여했다고 발표했고 그의 각성은 성공적이었지만 이전 계급 대신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부여받았습니다. 바로 검의 신이라는 신화적 계급인 수밍이 완전히 놀란 표정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화적 계급의 존재와 그가 방금 받은 새로운 강력한 칭호의 의문을 제기하며 수밍의 각성에서 나오는 엄청난 붉은 기운은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아나운서는 충격을 받아 어떤 수업이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학생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토론했습니다. 비전투 수업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했습니다. 자웅탕은 이렇게 강력한 비전으로는 라이프스타일 클래스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켜보는 동안 수밍의 엄청난 에너지 압박에 땀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밍은 에너지 폭풍 속에서 침착하게 서서 눈앞에 있는 황금 패널의 정보를 처리했습니다. 그는 깨어있는 수업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검은 전생의 하나님을 죽인 자와 달랐습니까? 그는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터치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신원 확인 스캔을 완료했습니다. 수밍잇은 그 후 새로운 지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계급은 검의 신이었으며 그는 보편적인 승천이라는 황금 재능을 가지고 있어 무엇이든 높이거나 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밍은 깜짝 놀라며 황금 인재가 이전에 깨웠던 전설적인 구성급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힘이 신의 슬레이어 계급을 훨씬 능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 그의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보고 싶었던 그는 기술 인터페이스를 열었습니다. 그의 흥분은 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킬 화면에는 진행 상황이 전혀 없고 메시지 하나만 표시되었습니다. 어떤 능력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밍은 화가 나서 홀로그램 패널을 집어들고 어떻게 한 번의 기술도 없이 골든 랭크 인재가 올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수밍이 몰두하는 동안 군중은 지연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불안해했습니다. 마침내 아나운서가 깨어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수밍은 분노에 휩싸여 기술 목록 인터페이스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신으로 추정되는 계층을 깨운 후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갑자기 패널에 그의 피드백을 받았으며 안내를 재개하겠다는 새로운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새로운 프롬프트가 그의 주위를 도의 반지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눈앞을 맴도는 반항, 혼란스러워하며 반지가 빛나기 시작하자 그는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 시스템은 신성한 유물을 성공적으로 식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지가 확인되자마자
시스템 패널이 밝게 빛났고 수밍의 위치에서 거대한 황금빛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늘을 향해 쏘기, 강력한 충격파가 외부로 퍼져나갔고 아카데미의 교장이기도 했던 아나운서는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천상의 비석 위 높은 곳에는 중심에 숫자 10이 있는 거대하고 빛나는 여러 색깔의 별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10개의 별이 타고난 속성을 나타내는 기호를 알아채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커지며 무언가 10성급 숨겨진 검술사를 깨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군중들은 혼란 속에서 터져 나왔고 하늘이 국가 최고의 득점자들을 위한 수준인 10성 속성의 재능을 거스르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자웅통은 놀란 침묵 속에서 응시했고 다른 학생은 자웅탕의 8성 각성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밍은 방금 최대 10성 속성을 공개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아카데미의 기치 있는 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숨겨진 계급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10개의 별 속성을 가진 하늘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검술사 계급이 10성급 타고난 재능으로 최고 수준은 아니었지만 수밍의 미래 잠재력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보상으로 교장 선생님은 수밍에게 직접 재배 지원 물품 세트를 선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낙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망의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를 재능 낭비라고 부르며 검술사가 하층 계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모든 무역 계급의 평범한 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거리 전투와 근접 전투 모두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고 물리적 공격과 마법적 공격 사이에서 초점을 분리하여 교과서적으로 무력한 계급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의 불행을 비웃으며 10개의 별이 달린 재능과 그런 형편없는 수업에 실망스러운 결과를 조롱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방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충분한 노력으로 검술사가 신뢰할 수 있는 피해 상인이 될 수 있었고 명나라의 재능으로 그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냉소주의자들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수업의 2배의 노력이 필요하며 무대 위에 초보자 던전을 클리어하는 것이 행운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을 차단했습니다. 수밍은 그들의 무시하는 말을 엿듣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돌리고 눈을 가리고 모두가 자신의 검술사 계급을 무가치하게 여겼는지 생각했습니다. 군중들이 계속해서 중얼거리자 가온은 명나라를 고소했습니다. 밝은 미소로 그녀는 그를 축하했고 수밍은 그 감정에 보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지아오는 10성급 인재를 깨우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말을 무시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초반에 검술사 계급이 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의 재능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수밍은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들의 의견이 자신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그런 다음 그들의 과소평가가 정확히 자신이 원했던 것이라고 비밀스럽게 덧붙였고 이는 가오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다음 학생을 부르면서 그들의 대화는 중단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녀인 렌 샤오만이 앞으로 걸어가자 군중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웅탕이 그녀를 격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아오는 자신의 인기에 대해 언급했지만 수밍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수밍은 지켜보는 대신 돌아서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오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외치며 의식이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수밍은 자신이 떠날 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전생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렌 샤오만이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기 위해 어떻게 이용했는지 기억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죽을 때 했던 맹세를 떠올리며 이 새로운 삶에 대한 복수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중에 수밍은 세상이 자신의 기억과 변하지 않는 것을 관찰하며 도시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수업 외에도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완전 은폐라는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이 전설적인 기술 덕분에 그는 장비, 수업 및
기타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숨기거나 다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전생에서 가져온 4가지 기술 중 하나로 인식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또 다른 기억인 도의 도전에 빛나는 고리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진 손을 바라보며 마침내 신성한 유물이 과거로 자신을 진정으로 따라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민근 반지를 생각했고 시스템 패널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신성한 유물을 적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지가 통합되면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수민근 옛 신의 슬레이어 계급에서 기술의 일부를 물려받았고 충격에 빠져 전생의 계급에서 어떻게 기술을 얻을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계급이 검의 신이었는데 이는 그의 이름을 보여주는 상세한 신분 화면이었습니다. 균형 잡힌 기본 스탯을 갖춘 수밍 레벨 웰. 그의 클래스는 신화 속 세계 유일의 검신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의 재능은 만국 승천이었습니다. 이제 스킬 섹션에는 신, 슬레이어, 블레이드, 토탈 컨실러, 섀도우 스텝, 통찰력 있는 AI의 4가지 능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수명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옛 속담을 떠올렸습니다. 남자는 결백하지만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한 표적이 되고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개의 별을 가진 재능은 숨길 수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진정한 신화적 계급인 검의 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겨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2번째 기회를 잡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과거 경험을 통해 초보 던전 챌린지가 각성식 후 둘째 날에 자신의 지식과 기술로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민근 초보 던전이 도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누구보다 빠르게 레벨을 올리고 더 나은 장비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는 처음부터 던전에서 가장 강력한 보스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했지만 먼저 괜찮은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한편 높은 고층 빌딩인 팰리스의 고급스러운 방에서는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자옹탕과 런샤오만은 함께 있었습니다. 렌샤오만은 자옹탕이 자신을 그런 곳으로 데려왔다고 놀렸습니다. 의식 직후 지옹탕은 짜증이 나서 수밍이 천둥을 훔쳤다고 불평하며 의식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렌샤오만은 이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화내지 말라고 말하며 수명이 검술사였지만 각성의 속성이 엄청나게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수명이 나중에 사용할 가치가 충분할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흥미를 느낀 지용탕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렌샤오만은 교활하게 웃으며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옹탕이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표정이 짜증에서 놀란 렌으로 바뀌었고 샤먼은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으로 그녀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수밍에게 작은 미끼를 달면 그가 그것을 가져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수밍은 무기시장이 있는 거대한 고층 빌딩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 무기 공장 직원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 그는 그곳이 초보 던전 재판을 준비하는 새로 깨어난 학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한탄하는 것을 엿듣고 괜찮은 무기를 얻기 위해 감옥에서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민근 특정 디스플레이 주변에 모인 군중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급 명검급 플레이어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다이아몬드 랭크 무기인 폭군의 프로스트 블레이드라는 빛나는 파란색 검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괴물의 피를 얼어붙게 할 수 있는 그 힘에 감탄했지만 100만 개의 모험 동전 가격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몰려드는 웃음을 표현하면서 그는 전생에서 이 무기가 가짜였고 결국 그것을 파는 상인들이 체포될 것이라고 기억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목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짧은 회색 머리를 한 잘 차려입은 여성을 보기 위해 몸을 돌렸고 2명의 경호원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수민기인지 물었고 그는 다시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을 자웅엔 그룹의 부사장인 자웅란이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건넸고, 수밍은 자신이 자신을 모른다고 생각하며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자일렌은 그의 발언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하며 자웅란 그룹을 대신해 하루 동안 그의 모든 경비를 부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수밍 때 부탁을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부탁을 받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경호원에게 사진을 보여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사진은 하얀 꽃들로 둘러싸인 채 눈을 가리고 웃고 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웅라는 그 소녀가 그녀의 여동생인 자웅 윤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 역시 그의 학교에 다녔고 막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의 각성을 조사했으며 그의 10성급 재능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그의 힘으로 초보 던전이 그에게 도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 깨어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상기시킨 다음 요청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여동생과 팀을 이루어 안전하게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관심이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가 떠나면서 지용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뒤를 따라 외치며 그가 동의하면 가게에 있는 무기를 고르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의 제안은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화가 난 그녀는 방금 운이 좋았던 빈털터리 학생이 어떻게 자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을 수 있는지 혼자 생각했습니다. 지용란이 화를 내는 순간 수밍은 차분한 표정으로 멈췄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 후 그는 가게에서 가장 비싼 무기를 가리키며 폭군의 서리 칼날, 즉 100만 달러 상당의 가짜 검을 가져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드벤트 코인, 직라는 자신이 일부러 그녀를 갈취하려 했다고 믿으며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비난하며 그가 자신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100만 동전의 가치가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밍은 그저 그에게 어떤 무기든 주겠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따라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거래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성사되었고 그는 그녀에게 조언을 건네며 모든 노력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언니에게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부를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지용 랜스의 분노는 사라지고 흥미로운 미소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지나쳤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경호원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구경꾼들은 깜짝 놀라며 그 학생이 방금 중원그룹의 권력자들을 어떻게 연기했는지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수밍의 전화가 걸려오는 메시지와 함께 윙윙거렸습니다. 그는 그것이 렌 샤오만에게서 온 것임을 보고 보았습니다. 메시지는 그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항상 마음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좋아했는지 물었고 그날 밤 학원 건물 옥상에서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수밍은 신이 렌을 죽인 것처럼 깨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당들의 교묘한 전술은 변하지 않았다고 냉담한 기쁨으로 언급했습니다. 복수에 대한 맹세를 기억하며 그는 그녀를 만나기로 동의하는 간단한 메시지로 답장을 보냈고 무기를 찾는데 다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는 가게 도우미에게 다가가 검돌이라고 불리는 물체처럼 들쭉날쭉한 바위가 있는 전시물에 대해 물었습니다. 조수는 이것들이 은등급의 무기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무기돌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확률에 근거한 것이며 대부분의 돌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무기만 들어있다고 조심스럽게 경고했습니다. 놀랍게도 수밍은 바로 그가 원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곧 쓸모없게 될 은무기에 막대한 돈을 쓰는 것보다 저렴한 돌에서 무기를 구하는 도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들을 보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전혀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는 실제로 돌 안의 데이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 패널은 이는 그가 전생에서 가져온 또 다른 기술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설적인 기술은 그의 눈이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 능력을 이용해 그는 일반 은무기가 수백 또는 수천 개의 모험 동전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자신 있게 돌 중 하나를 집어들었지만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값싼 돌에서 하나를 찾음으로써 자신과 같은 빈털터리 학생에게는 놀라운 가치가 있었습니다. 수민근 무기석을 들고 앉아 있었고 그의 행동은 다른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금발머리 소년은 그를 강력한 정원 그룹을 막 거절한 아이로 인식했습니다. 소년과 그의 두 친구는 수밍에게 다가갔습니다. 금발 소년은 비웃으며 쓰레기 무기를 들고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스톤은 대기업의 공짜 혜택을 거절할 수 있다는 생각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수밍을 바보라고 부르는 쓰레기에 대한 도박일 뿐입니다. 그러나 수밍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발의 괴롭힘을 당한 양딩을 전생에 기억하는 부유한 아이로 인식했습니다. 양딩은 하층민 괴롭힘에서 쫓겨났습니다. 고통의 상황을 발견한 수밍은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영딩을 향해 자신이 들고 있던 돌에서 은색 무기를 얻을 수 있는 5,000개의 모험 동전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잠시 당황한 침묵이 흐른 후 어린 딩과 그의 친구들은 수밍을 바보라고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양딩은 그 돌이 쓰레기일 확률이 99.09%이며 돈을 이렇게 빨리 버리고 싶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하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수밍은 곧 누가 정말 돈을 낭비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양딩은 열심히 내기를 받아들였고 구경꾼들이 몰려들자 수밍은 그때그때 돌을 열겠다고 선언하며 불량배에게 물러서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양딩은 수밍이 통찰력을 발휘하는 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던지려던 5,000개의 동전에 대해 걱정하라고 말하며 그냥 웃었습니다. 그의 시야가 바뀌면서 돌 안에 숨겨진 빛나는 붉은 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외침과 함께 그는 돌을 깨뜨렸습니다. 부서진 바위에서 찬란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왔고 강력한 검이 날아갔습니다. 양딩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온 군중은 완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밍은 침착하게 칼자루로 무기를 잡았고 시스템 알림에 그의 새 무기는 검은 철, 붉은 칼날검, 낮은 등급의 은색 무기로 크림슨 드링커라는 특수 접두사가 붙어 있어 몬스터의 피를 흡수하여 휘두르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침묵 속에 서 있던 수밍은 새 칼을 들고 멋진 무기로 감탄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이 새 거미레인 샤오만과의 데이트에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양딩과 그의 친구들은 무언가가 돌에서 은빛 무기를 꺼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검을 든 수밍은 아무렇지도 않게 검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으며 특히 생명을 앗아가는 능력이 그의 치료사 필요성을 없앨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가오는 던전 재판에서 시스템 패널은 이 무기가 은등급의 검은 강철 검이며 생명력이 10% 더 높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영딩이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을 때 수밍은 그를 향해 칼날을 겨누며 불량배에게 내기가 내기였고 5,000개의 어드벤트 코인이 이제 그의 패배한 양딩이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뛰쳐나가며 이 굴욕을 잊지 않겠다고 외쳤고 수밍은 앞으로 그렇게 부주의한 내기를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가게 조수는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당첨금으로 돌에서 진짜 무기를 꺼낸 지 몇 년이 지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밍은 카운터로 돌아와 칼집을 들고 5,000개의 동전으로 충분한지 물었습니다. 당황한 조수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무기 내구성 손실을 50% 줄인 황금빛 화려한 은색 딱지를 구입했습니다. 수밍은 검의 마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만족했습니다. 그가 칼집이 잡힌 검을 들고 있을 때 무기 발현이라는 숨겨진 기능을 활성화할 것인지 묻는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이 새로운 무기를 어떻게 하면 여전히 계급을 올릴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공원을 걸으며 수명은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았지만 검신으로 각성한 후에는 사용 가능한 계급 기술이 하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업은 놀랍도록 강력한 원초적 재능에 보편적인 승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독특한 재능 덕분에
그는 어떤 아이템의 품질을 한번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고 그의 신화적인 클래스는 진정으로 그 랭크에 걸맞은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검을 들고 이 힘을 시험했습니다. 유니버설 어센션이 활성화되었음을 알리는 시스템 알림이 표시되었습니다. 어센션이 성공하여 크림슨 드링커 효과를 얻었습니다. 검이 강렬한 붉은 기운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알림에서 무기의 새로운 상태, 즉 은등급이 높은 진홍색 검은 강철 검이 표시되었습니다. 크림슨의 음주 능력이 향상되어 접촉 시 대상의 피를 배출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스킬인 피해 갈증을 획득하여 몬스터를 처치한 후 30대 동안 모든 스탯에 일시적으로 5점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민군 업그레이드에 만족했고 준비가 완료된 후 초급 던전을 확신하는 숨겨진 무기를 발동했습니다. 다음 날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늦게 수민군 학술 건물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검을 손에 들고 미래의 도시 풍경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렌 샤오만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혹적인 미소로 돌아서서 그를 맞이하며 늦었다고 장난스럽게 꾸짖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아무 말 없이 즉시 사라졌습니다. 수민근 그녀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공격을 간신히 피했고 칼날이 자신이 있던 콘크리트 가장자리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응시하며 그가 차갑고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민근 그녀에게 복수를 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죽음 순간 그의 전생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죽어가는 지아오를 안고 렌 샤오만은 후회 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렌 샤오만은 당황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다고 요구하며 방금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그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데이트 신청을 한 메시지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좌절감에 비명을 지르며 그가 자신과 데이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왜 이제 와서 그녀를 해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딱딱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전생에 일어난 고백에 대해 그녀가 옳았지만 그의 마음은 다시 돌아가 두 사람의 관계를 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외로운 고아였을 때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녀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각성식 다음 날을 회상했습니다. 낙담한 그는 친절한 미소로 괜찮은지 묻는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누군가의 애정을 느꼈다고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문자 메시지, 고백, 로맨틱한 데이트, 친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과거는 그녀와 자옹탕이 함께 찍은 사진의 기억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는 그녀가 현재에 남긴 궁극적인 배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곤밍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외치면서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맹렬히 비난하며 그녀가 자옹탕과의 수상한 거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녀가 그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렌 샤오만은 자신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더듬으며 자신의 비난을 부인하려 했지만 수민근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알고 있으며 그녀의 침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목소리에 도끼가 가득 찬 채로 몸을 기울이며 그녀의 진정한 모습은 허망하고 뻔뻔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렌 샤오만의 평정심은 완전히 깨졌고 연기를 내려놓으며 분노에 휩싸인 얼굴이 뒤틀렸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묻고 그를 고아라고 부르며 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린은 자신의 재능이 가치가 없었다면 그녀와 대화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협하며 자신도 지용탕도 자신을 모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수민근 무시하는 미소로 그녀의 위협에 맞섰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도전했지만 이 작은 불륜이 그녀의 정성껏 만들어진 순수한 공공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더 걱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마지막 조롱은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분노로 들끓는 그녀는 수밍이 콘크리트에 남긴 검을 향해 달려가서 검을 휘둘렀고, 검이 그를 향해 날아가자 수밍은 자신의 행동이 마치 그의 마지막 생애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막 검이 내리치려던 순간 검에서 붉은 에너지의 텐드릴이 터져나와 검을 공중에서 멈추게 했고, 렌 샤오만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밍은 그녀가 등을 찌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알림을 통해 그의 무기가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진홍색 음주 능력, 붉은 에너지 텐드릴이 칼날에서 솟아올라 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샤오 남자, 수밍은 무기 능력으로 그녀를 겨냥한 순간 자신의 함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확정되었습니다. 힘줄이 앞으로 쏠리면서 그녀의 얼굴을 직접 때렸습니다. 그녀는 고통의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이 땅에 구겨지면서 망가졌다고 울부짖었고, 수밍은 그녀 위에 서서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복수의 시작이라고 선언하려던 참이었지만 그녀는 지용탕이 그를 죽이겠다고 외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수밍은 당황하지 않고 단순히 검을 떠올렸고, 검은 그의 재고로 탈물질화되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그녀에게 가서 지용탕에게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그를 데리러 올 수 있다고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파업이 자신의 퇴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울면서 옥상에 남겨두면서 이 칼날이 한때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애정을 잘라내는 역할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왕 교장 선생님께서 그의 각성을 축하해 주시고 초보자 던전 준비를 돕기 위해 보상 패키지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패키지에는 강화 알약 하나, 전투 장비 패키지, 그리고 10,000개의 어드벤트 코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6시에 시작된 수밍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강화약을 받았습니다. 그는 관대함을 인정했지만 약한 건 마스터 클래스를 깨운 것이 안타깝다고 의심했습니다. 10성급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 알약을 먹으며 맛이 형편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가 황금빛 아우라에 휩싸이면서 나쁜 취향은 잊혀졌습니다. 시스템 알림이 그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약은 그에게 체질 10점과 경험 100점을 더해 주었고, 즉시 그를 2단계로 승격시키고 무료 속성 점수 10점을 부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의 상태 화면이 업데이트되면서 새로운 수동적인 재능이 타고난 검의 몸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이 재능 덕분에 그는 본능적으로 마음속에 검을 만들어냈고, 일반적인 제한을 무시하면서도 어떤 검 유형의 기술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밍은 10개의 별을 가진 재능이 예상대로 레벨업만으로도 능력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새로운 자신감으로 가득 찬 그는 미소를 지으며 초보 던전에서 자신의 진정한 힘을 모두에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학생들과 포털로 가득 찬 번화한 광장인 쉬안징 퍼스트 아카데미의 초보 던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반 친구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수업을 조롱했던 같은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팀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10성급 재능과 교장 선생님의 재능을 칭찬하며 던전이 간단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소드 마스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수업을 제공했으며 그의 꼬리를 타고 더 높은 점수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수밍은 그들의 위선에 역겨웠습니다. 전날 그들이 그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생각해보니 그는 이미 팀이 있다며 그들을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가오는 그의 말을 엿듣고 깜짝 놀라며 자신이 언제 팀을 결성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팀을 구성해달라고 가장 먼저 요청하기 위해 일찍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황한 수밍은 그녀에게 자신의 목표가 평소의 보상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녀가 다칠까봐 걱정했다고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몸을 기울여 자신의 진심을 속삭였습니다. 그는 혼자 던전에 도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오가 이 일을 처리하던 중 파란 머리의 학생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성급 악마 사냥꾼 레인저인 얀쉬라고 소개하고 공식적으로 수밍을 팀에 초대했습니다. 수밍은 전생의 연설을 알아보고 주저없이 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얀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가오가 개입했습니다. 그녀는 수밍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가 이미 그녀와 팀을 이루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두 그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얀을 포함한 다른 학생들은 사과하고 떠났습니다. 군중이 흩어지자 수밍은 감사한 마음으로 가오를 바라보며 그녀가 가오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던전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며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때마침 거대한 파란색 포털이 활기를 띠었고 127 노비스 던전 챌린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포털에서 왕 교장 선생님의 홀로그램 방송이 방금 일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늦잠을 잔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의무적인 하루 재판의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학생은 사전 등록되어 있으며 내부에서는 기여도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합니다. 그는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팀을 구성하고 하루 안에 도전을 완료하라고 강력히 조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가오는 수명에게 고개를 돌렸지만 그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반응하기도 전에 왕 교장은 그 순간 다른 학생들을 제치고 바로 문을 열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군중은 충격에 휩싸여 누군가 이미 들어갔다고 외치며 외톨이 도전자를 십성 학생인 수민그로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던전에 들어서자마자 수민근 향수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첫 번째 인생에서 두려움과 흥분을 동시에 느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강력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초보자들을 환영했습니다. 던전은 위험과 기회의 장소였으며 떠나기 위해서는 정규 보스를 물리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단호한 표정으로 더 큰 보상을 위해 더 높은 난이도의 방법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수민근 이번 생에서 새로운 목표를 선언하며 가장 어려운 도전을 선택하고 던전을 물리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궁극에 숨겨진 보스. 그는 시스템에 의해 F급 지대인 불타는 조수숲으로 식별된 무성한 달빛이 가득한 정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초보 던전의 지도가 매년 변경되어 이 위치가 그의 과거 생활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도전자에게 스폰 지점이 무작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는 경로 계획이 즉석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가 마주하게 될 괴물들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의 또 다른 층을 추가합니다. 수밍이 탐험을 시작하자 그는 빠르게 거대한 중생나무 괴물과 마주쳤습니다. 그 괴물은 불타는 머리와 위협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생을 통해 이 괴물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덩굴을 이용해 목표물을 불타는 황소로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숨겨진 보스에게 집중하는 모든 괴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렇게 어려운 적들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홀로그램 지도를 보며 자신의 진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뛰어든 이유가 어떻게 자신을 앞서 나가기 위해서였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레이아웃을 정찰하고 숨겨진 보스를 소환하는 데 필요한 아이템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도가 매년 바뀌었지만 그는 보스 싸움을 촉발하는 기본 전략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학생들이 도착하기 전에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고 필요한 물품을 모으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며 그는 울창한 숲속을 뛰어다니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얼마 후인 오전 7시 30분에 다른 학생들이 던전에 들어섰습니다. 하늘색 머리를 한 소녀와 두 남자 팀원이 조용한 공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근처에 다른 도전자가 없다고 언급하며 이 지역이 안전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소녀가 나무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팀원들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보안이 깨졌습니다. 그들은 때마침 고개를 들어 또 다른 학생이 나무십 사이로 추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망치를 휘두르며 그들 근처에 도착했고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새로 도착한 팀은 추격의 근원이 밝혀지면서 충격에 휩싸여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나는 붉은 눈을 가진 거대한 괴물쥐 2마리. 피에 굶주린 쥐들을 알아본 학생들은 용기를 내지 못했고 당황한 나머지 목숨을 걸고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광장으로 돌아온 후 재판의 위험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오전 7시 31분 포털 위에서 3명의 도전자가 피에 굶주린 쥐들에게 먹혔다는 실시간 보고서가 번쩍였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쓰러진 학생은 여전히 팀을 구성하려고 노력하던 6별의 리 알자오였습니다. 별 6개짜리 학생이 너무 빨리 쓰러졌다는 사실에 놀란 그녀는 급히 모두에게 팀 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한편 격렬한 조수숲 속에서는 상황이 암울했습니다. 쫓기던 파란머리 소녀는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서 공황 상태에서 부상을 입은 그녀는 팀원들과 떨어져 모든 방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방향을 잡으려다 새로운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녀는 나무에 앉아있는 괴물 같은 거대한 유인원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그 생물은 땅에 쓰러졌고 빛나는 붉은 눈이 그녀를 아기로 노려보며 두려움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소녀는 거대한 짐승이 자신을 향해 뛰어드는 모습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눈을 감고 누군가 자신을 구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붉은 빛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수밍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진홍색 검은 강철검이 원숭이 괴물을 치면서 흐릿해졌습니다. 초보 던전 재판은 학생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패닉은 새로 깨어난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흩어지고 압도당했습니다. 한 겁에 질린 학생은 엘리트 레벨 하브에 피에 굶주린 불곰을 만난 행운을 한탄했습니다. 바로 시작할 때 그의 한탄은 짐승에게 잔인하게 찔리면서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혼란은 숲 전체의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레벨 2 늪 사냥개와 레벨 3 추적 사냥개 같은 생물들로부터 도망쳤으며 많은 학생들이 같은 치명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텔레포트 지점이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괴물 무리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는 절박한 보고가 통신 채널에 쇄도했습니다. 대학살 한가운데서 가오는 팀원들의 생명이 없는 시신에 둘러싸여 완전히 혼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슬픔에 시달리고 겁에 질린 그녀는 높은 잔디밭에 쓰러졌고 팀원들이 숨으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떨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겨우 30분이 지났고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새로운 학생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숲속 다른 곳에서는 하늘색 머리 소녀가 거대한 유인원 괴물에 둘러싸여 충격에 빠졌습니다. 짐승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을 때 빠른 검에 빗발치는 소리가 허공을 가르쳤습니다. 수민근 겁에 질린 소녀를 뛰어넘어 우아하게 그녀와 짐승 사이에 착지하는 동작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그가 엄청나게 강해서 단 한 방에 괴물을 죽였다고 생각하며 경외심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고 그를 알아보고 그가 유명한 십성 학생인지 물었습니다. 수민근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두 번째로 그녀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암울하게 경고하며 괴물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파란머리 소녀는 괴물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뒤로 위협적인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지원군을 받겠다고 선언하고 수밍에게 버티라고 외쳤습니다. 수밍은 침착하게 그의 통찰력 있는 눈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시스템 패널은 괴물의 정체를 돌연변이 유인원 왕, 높은 힘과 체격을 가졌지만 민첩성은 매우 낮은 레벨 3의 사나운 짐승으로 밝혀냈습니다. 돌연변이 괴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수민근, 왜 그것이 은등급 무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견뎌냈는지 이해했습니다. 돌연변이 원숭이 왕은 회복되어 공중으로 뛰어올라 거대한 주먹을 강력하게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수밍은 쉽게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괴물의 속도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웃으며 알아차리고 그 괴물과 경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전생에서 물려받은 기술을 떠올리며
세 번째 기술인 숨겨진 신의 발걸음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스템 알림에 따르면 이 기술은 속도를 50% 향상시키고 모든 공격에 완전히 면역이 되어 표적이 되지 않는 가속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활동 중에는 엄청난 양의 체력이 소모되었고 눈부신 청록색 에너지가 수밍을 뒤덮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혼란스러운 원숭이왕 바로 뒤에 다시 나타나 자신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조롱했습니다. 괴물이 포효하며 주위를 돌면서 공격했지만 곧 민근 다시 빛의 섬광 속에서 사라졌다. 이제 균형을 잃은 짐승과 연약한 짐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민근 대회가 지루하고 한쪽 면만 있을 뿐 돌연변이를 일으킨 원숭이 왕은 충격 속에서만 지켜볼 수 있었고 공격을 준비하는 두려움에 질린 눈에 수밍의 실루엣이 반영되어 수밍의 연기가 끝났다고 선언하며 마지막으로 괴물을 반으로 자르는 파괴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시스템 알림을 통해 즉시 그의 승리가 확인되었습니다. 괴물의 몸이 데이터에 녹아내리자 전리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낮은 등급의 청동 싱글 슬래시 스킬 스크롤을 획득했습니다. 그는 적의 잔해 위에 서서 기술이 낮은 계급이지만 초보 던전에게는 괜찮은 발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눈부신 황금빛에 휩싸였고 눈앞에 거대한 퍼스트 블러드 타이틀이 나타났을 때 던전 전역에서 2레벨 소드 마스터가 조석파 숲의 첫 번째 처치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방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던전 전역에서 퍼스트 블러드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군분투하던 학생들은 알림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상으로 모든 플레이어에게 작은 치유 물약이 주어졌습니다. 한 부상당한 소녀가 손에 든 물약을 움켜쥐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자 학생들은 신비로운 검술사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즉시 10성급 학생인 수민기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다른 소드 마스터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들 모두는 그 성과가 던전이 깨끗하다는 희망을 주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그의 개간지로 돌아온 수밍. 당황한 그는 공적 타이틀 제도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더 신중해지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완전한 은폐 기술을 사용하여 미래의 업적을 숨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30분 후에 자신이 처음으로 단 한 마리의 괴물을 죽인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가 숲속으로 더 깊이 뛰어들었을 때 그는 갑자기 레벨 3의 무리를 멈췄습니다. 끔찍한 늑대들이 덤불에서 나타나자 그들의 녹색 눈이 위협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민근 늑대들을 레벨업에 가장 적합한 몬스터 중 하나로 인식하고 새로 습득한 검기술을 시도해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독특한 재능인 유니버설 어센션을 사용하여 유인원의 청동 스킬 스크롤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기술 승화를 촉발하여 새롭고 더 강력한 능력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는 낮은 등급의 은빛 스킬검 드로잉 슬래시를 획득했는데 이 기술을 통해 검을 연마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단 한 번의 동작으로 파괴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끔찍한 늑대들이 울부짖는 동안 수민근 새로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거대한 초승달 모양의 푸른 에너지 물결이 충전팩을 타고 내려왔습니다.